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3월 3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두월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체결이 됐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매도가 나왔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의 절반도 매도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 매수가 위협하지 않는 한 홀딩을 좀 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상승을 하질 못하고 음봉으로 죽으려고 하네요. 자, 요거는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수익을 좀 챙겼고요. 여기서 좀 강하게 위로 쭉 뻗어줘야 되는데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 조금은 좋아 보진 않습니다. 물론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수익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두월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화성은 어제 좀 매수를 한 종목인데요. 어제 여기 떨어져서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자, 오늘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살짝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조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뭐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 차례 반등을 좀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반등을 한다면은 여기가 이제 좀 저항받을 자리로 보이고요. 자, 이 자리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한 이런 자리까지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움직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거래가 실리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큰 폭은 아니지만 일단은 좀 수익 실현을 절반 물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지금 19,250원짜리 터치를 했죠. 여기 무너진 자리. 자, 거기에서 한호가 정도는 뭐 위로 더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안전하게 절반 좀 수익을 챙겼고요. 자, 나머지만 좀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한동화성은 전량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돌파를 하질 못하고 결국에는 이 자리에 걸리죠. 여기 걸렸다가 아래쪽으로 빠지고 뭐 다시 상승 시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는 오늘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수익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한동화성 전량 매도가 됐고요.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한동화성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4종목 정도 매매 대응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공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두월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월은 어제 상한가에 좀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이었죠. 재료가 좀 괜찮은 게 있었어요. 이 아이오닉 5가 유럽의 완판이 되는 굉장한 인기를 누리면서 또 이 부품을 조달하는
업체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강하게 좀 들어갔죠. 어제 일봉상의 모습도 굉장히 좋았어요. 원래 이제 현대공업이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현대공업은 윗꼬리를 달면서 모양이 안 좋아졌고 이제 두월이 오히려 이 대장주로 좀 치고 나오는 모습이었죠. 자, 오늘 갭이 9%를 띄우면서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래서 제가 분봉상 이 3분봉 첫 봉의 거래량을 좀 보고 두 번째 봉에서 매매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수익을 냈죠. 자, 여기서 매수 체결이 돼서 이 봉에서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분할로 75% 물량 수익을 챙겼죠. 한 4% 넘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이제 여기서 좀 강하게 위로 이렇게 양봉을 뽑아주면서 한 20%에서 25% 이상은 좀 찍어줬어야 오늘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아쉽게 윗꼬리를 달면서 결국에는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제 매수가를 위협을 해서 본종가 한 두세 호가 위에서 전량 수익 실현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 이후에 결국엔 여기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도 뭐 거의 5% 가까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조금 홀딩했다라면 수익이 좀 났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 매수가를 위협하는 구간에서는 저는 한 호가든 두 호가든 위에서 다 수익 실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월 매매는 좀 마쳤고요. 얘는 결국에는 오후장에 아래로 빠져서 마감이 됐어요. 자, 얘가 오늘 이 상승 퍼센테이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 이상 좀 치고서 이렇게 떨어졌어야 굉장히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차트상으로는 음봉이지만 가격상으로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죠. 제가 이런 걸 이제 가격상 양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래가 더 터졌어요. 그래서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분봉상의 움직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거는 좀 디테일이니까 참고해서 분봉상의 차트를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강한 종목들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월 매매는 좀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한농화성 매매를 좀 했죠. 자, 환농화성은 이렇게 이 정고점을 뚫고 가는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런 자리를 이탈을 시키면서 좀 투매가 떨어졌죠. 자, 분봉상으로도 어제 또 투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예. 투매가 떨어지면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제가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 갭이 하락으로 시작을 했죠. 어제 좀 플러스로 상승이 나왔다가 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뭐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시초가부터 아래로 살짝 빼더라고요. 근데 뭐 결국에는 오후장에 여기 이제 무너진 저점 라인 여기에 이제 1차적으로 한번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딱 걸리더니 결국에는 거기를 뚫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절반 매도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빼서 제 매수가를 조금 이탈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버텨봤고요. 결국에는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길래 제가 이 정도 구간에서 전량 수익 실현하고 마무리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농화성 매매도 좀 마쳤어요. 자, 그리고 오늘 메타버스 관련한 이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제가 M게임을 이 상따 매매를 좀 했는데 얘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길래 제가 여기서 상한가 좀 따라 들어갔거든요. 사실 이 종목 여기서도 매매를 좀 했었어요. 여기서 매매 시도를 했는데 이제 체결이 안 돼서 자, 여기가 이제 상승 VI 갭 구간이죠. 여기서 이제 상승 VI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갭이 뜨고서 위로 쳤죠. 요 구간에서 제가 여기다가 매수대기를 해놨는데 위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요거 매수 안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여기서 매매를 좀 놓쳤어요.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대장주는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이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고 M게임이 이제 2등 후발주로 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라도 좀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뭐 조정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쳤죠. 자, 여기가 이제 절호의 매수 찬스였는데 여기서는 좀 매수를 하지 못했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이 테마 관련한 종목들만 움직였고 나머지는 뭐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었기 때문에 2등주지만 이 종목을 제가 여기서 상따 매매를 좀 했고 상따 매매를 했는데 자꾸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약하다 싶어갖고 상한가에 그냥 다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좀 풀리는 걸 여기서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아 얘가 약하구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국엔 이렇게 뺐어요. 그런데 뭐 장 막판에는 상한가에 이렇게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테마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였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 M게임, 한빛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요. 결국에는 제가 한빛소프트를 3등주로 좀 매매 대응을 했어요. 자, 이 종목을 좀 매매 대응을 했고,
아까 M게임이 이제 상한가가 풀리니까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투매가 확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지지가 나오고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얘는 3등주니까 M게임이 상한가가 풀리니까 이렇게 급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할로 여기서 이렇게 세 번에 좀 나눠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상승 나올 때 3분의 2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지금 한 20% 정도 물량만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게임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내일 선익 시스템과 M게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 한빛소프트 종목도 조금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이제 물량을 홀딩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빛소프트 매매도 좀 마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종목에서 수익을 좀 잘 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완전히 고집을 부렸던 한 종목 때문에 수익금 다 까먹었습니다. 자, 그 종목이 뭐냐면 SPL셀이거든요. 저도 이 고집을 부리다가 이렇게 손실을 크게 봅니다, 여러분. 뭐 저라고 완벽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반성을 하고 다시 또 마음을 이렇게 다잡죠. 다음엔 절대 이러지 말자. 예, 반성을 하고 그리고 최대한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실제로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또 실수를 한 거죠. 자, SPL셀이 수소 관련해서 오늘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두산 퓨얼셀하고 SPL셀이 강하게 좀 움직였고요. 제가 SPL셀을 공략한 이유는 얘가 어제 종가 대비 상승률이 무려 24%가 아침서부터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자, 어제 3차 수소경제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SK, 현대차, 포스코 등이 뭐 수소 액화플랜트라든가 뭐 연료전지 관련해서 또 수소차 관련해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수소 관련한 종목들이 저는 테마가 만들어지고 상승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었죠. 아침서부터 이제 이 매매할 자리를 주질 않고 급하게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정을 좀 기다려서 매수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반성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매물대 안에서 장대 항목 나오고 상한가 나오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재료와 이슈가 확실하다라는 생각으로 공략을 했던 거에 대해서 또 한 차례 반성과 후회를 했죠. 다음부터는 이 매물대 안에 갇혀 있는 걸 공략하지 말자. 자,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손실을 봤죠. 그런데 이제 장중에는 제가 오로지 재료와 뉴스의 힘만 믿고 또 종목의 강한 이 힘을 보고서 이런 제 원칙들을 다 무시를 하고 공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공략을 했냐면 이렇게 아래로 하락할 때 이 정도 구간에서 1차 매수했고요. 여기서 플러스가 좀 났죠. 근데 재료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상승이 나올 것을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욕심과 탐욕이었죠. 결국에는 이제 이 저점에 이탈이 나오길래 아래쪽에서 제가 2차 매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균 단가가 한 요 정도 됐거든요. 자, 요 정도 됐는데 장중에 이제 얘가 조금 흘러내리는 거죠. 이런 저점 또 이탈 나오고 이런 저점 이탈이 나오고 여기서 쭉 횡보하다가 약하다라는 판단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도를 할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 매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재료가 좋으니까 상승이 나올 거야. 이제 고집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저점 이탈이 나왔죠. 자, 요런 저점 이탈이 나왔을 때 여기서 끊어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손절을 하자. 그런데 어때요? 예, 또 이탈이 나오죠. 자, 여기서도 제가 안 잘랐어요. 제가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완전 최저점에 패대기 했죠. 자, 이게 결국에는 이 고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 안에 갇혀있는 장대항공 상한가봉이 왜 안 좋은지 윗꼬리가 달리면 이렇게 앞에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는 순간부터 이거 안 올라오는구나 하고서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다 패대기 친다니까요. 자,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알고 있는 제가 이렇게 매매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종목 한 7% 정도 마이너스 났습니다. 자, 이 정도 구간까지 하락이 나왔죠. 수수료 포함해서 한 7% 나왔으니까 6.4% 하락이니까 얼추 수수료 포함하면 7% 가까이 손해 났죠. 그래서 오늘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이 종목이 뭐 굉장히 많이 까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매매 내역을 보자면 이렇게 좀 매매 내역이 있죠. 자, 한동화서 매도 이후에 M게임 이렇게 상따 매매해서 매수했다가 상한가에 그대로 좀 팔았고요. SPLC를 여기 손절 나간 게 있죠. 391주 35,400원에 매도 나갔습니다. 자, 요 자리죠. 자, 거의 뭐 최저가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좀 확정을 지었고요. 자, 한비소프트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5,390원, 5,310원, 5,260원에 분할 매수해서 5,490원, 5,520원, 여기 이제 장마감 동시호가 때 마무리를 했죠. 이렇게 이제 70%, 75% 물량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좀 챙기고 20% 물량만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특징주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특징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한 이 종목들밖에 없습니다. 이 선익 시스템이 대장주고요. 자, 이 종목은 상한가를 굉장히 오전에 빨리 굳혔죠. 이제 오후장 정도에 굳혔네요. 12시 조금 넘어서. 자, 이 종목이 대장주고요. 대장주인데 이제 파동상으로 굉장히 높죠. 3파동 구간이 다 나온 자리고 여기서 1파동, 2파동, 3파동 구간까지 다 나왔죠. 그런데 이제 거래 대금이 역대급으로 좀 터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괜찮고요. 대장주로 가장 먼저 상한가에 강하게 굳히고 상한가를 한 번도 풀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격상으로는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서 잘 대응을 하실 분들은 대응을 하면 좋겠고, 자, 2등주가 M게임이죠. 자, N게임은 상한가가 좀 지저분하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상한가가 좀 풀리면서 들어갔고, 저는 여기서 상따 매매했다가 상한가에 좀 다시 되팔았고, 그래서 뭐 별로 의미는 없지만, 일봉상으로는 이 종목이 가장 좀 좋아 보여요. 거래대금도 한 3,600억이 터졌고, 상한가만 좀 깔끔하게 굳혔으면 좋았는데, 상한가가 좀 지저분하게 들어간 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N게임도 이 선익 시스템과 더불어 같이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3파동 구간이죠. 자, 이 종목은 이 쿠팡 반려동물 사업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 오늘도 또 같은 재료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3파동 구간에서 전고점을 넘기는 상한가봉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거래대금이 조금 약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풀렸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파동상으로도 이제 높은 구간이고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도 썩 좋아 보이지 않고 뭐 재료는 반복되는 재료로 또 상승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매매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정도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화일약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오늘 무상증자 이슈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요런 이제 몸통 고점 라인 돌파를 좀 했죠. 몸통으로 돌파를 했는데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자, 거래대금이 한 4천억 가까이 터졌죠. 거래대금은 양호한데 앞에 요런 이제 꼬리 매물대가 있다라는 부분. 자, 요게 이제 조금 아쉽고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은 여기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 정지 이후에 이렇게 갭이 15%가 떠서 시작을 했고요. 상한가에 들어갔다 얘도 이제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아쉽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뭐 매매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분봉상의 움직임이 썩 좋진 않기 때문에 내일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이 정도 좀 보도록 하고요.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어요. 21선까지 탈환하는 양봉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종가 고가의 양봉 캔들로 만들어졌다라는 부분. 자, 요렇게 이제 음봉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날 요렇게 음봉을 다 감싸는 양봉으로 잘 만들어졌다가 다시 거꾸로 이제 양봉을 다 감싸는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그 음봉의 3분의 2 이상을 다 잡아 먹었죠. 그리고 단기 이평선인 5일선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21선까지 위로 좀 장악을 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뭐 이 정도도 양호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이런 저점까지 이탈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1선까지 올라가기는 아직 조금 버거운 상태고요. 단기 이평선, 5일 이평선을 좀 올라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여기 만들어졌던 음봉 다 감싸는 양봉이 나왔다가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다시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이틀 동안 그 음봉의 시가라인까지 이제 돌파가 나왔죠. 안착을 했죠. 이런 부분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양시장 다 조금은 그래도 한숨 돌리는 그런 차트의 모양이 기술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 좀 좋다라고 보고요. 자, 두 번에 걸쳐서 음봉이 만들어졌던 부분을 양봉으로 다시 돌려 세웠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돌파된 고점 자리를 잘 지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당분간은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강하게 위로 치고 올라가서 다시 이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훨씬 더 좋겠지만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이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이런 쌍바닥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이제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단기 이 수급인 금융투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 금융투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단기적인 수급을 보여주는 매수 주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시장 상승을 좀 이렇게 만들어줬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에서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갖다가 그래도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야 시장이 강하게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자, 어제 양봉이 좀 잘 만들어지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렸던 이유가 이 아시아 증시에서 상해종합과 항생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영향을 좀 줬었잖아요. 근데 상해지수가 하락이 일어났던 이유가 이 중국의 긴축 우려가 좀 발발을 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았었는데 오늘 다시 상해와 이 항생지수가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면서 좀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부분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향후에 그래도 어떻게 그 부분이 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 채권 장기 금리가 조금 하락을 했죠. 예, 그런 부분도 미국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시장도 좀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오늘 시장에서 좀 미국 시장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시장도 여전히 단기적으로 만들어진 좋은 분위기를 이어서 상승을 좀 해주면 좋을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